함께 민법을 공부할 김화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오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목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부터 수업 진도 나가면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공인중개사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공인중개사란 뭐 네모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앞에 분도 물어볼까요? 나에게 공인중개사란 무엇입니까? 다시 안 물어볼게요 이제. 오늘 첫날이라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안 물어봅니다. 앞에 앉으셔도 돼요. 보통 이제 뭐 무슨 직업이다 하실 분들 것이고 또 부동산 투자하기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됐겠죠. 실제로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그 치과 의사거든요. 의사들이 같은 의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하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공부하러 나왔어요. 근데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그냥 바쁘잖아요, 그래요, 그죠? 아무튼 시험은 떨어졌어요. 2년인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거의 안 하고 거의 맨날 술만 먹고 다녀요,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투자할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피처로 오신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번에 왜 오셨냐면 시댁에서 펜션을 하거든요. 그럼 펜션하면 토요일날 손님이 많이 오죠. 그럼 가정주부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월요일마다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켜요. 그럼 시댁이 돈이 많아서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안 주잖아요. 어차피 다 죽으면 너희 거지 하고 월급도 안 줍니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까 도피처라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공부할 테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분은 합격 안 했어요, 일부러. 그냥 계속 하고만 다닌대요, 그냥. 또 학교 가면 또 부를지 모르잖아요. 또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무슨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도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많은데 이제 자격증 따서 뭐 할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시대 사람이란 말 들어봤죠. 동시대 사람. 그렇죠? 이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우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이를 좀 먹잖아요.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전원주택을 사고 싶다. 그러면 20대 아가씨가 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중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60대 이분은 20대 여자분이 어떻게 중개해요? 그것도 전원주택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나이 비슷한 60대 이 정도 공인중개사가 전원주택을 중개하겠죠. 이런 사람 아무것도 모르겠죠. 대신 이런 사람들은 뭐 원룸이라든가 조그만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는 이런 분이 중개 못하겠죠. 이런 분이 중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노후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들이 상대해야 돼요. 젊은 사람은 상대할 수 없죠. 아무튼 이렇게 노후 대책으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공통 목적은 하나죠. 내년에 있을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 공통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럼 돈은 많이 벌까요? 어차피 이게 주 목적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뭐 단적인 예를 들어오면 제가 의사라는 직업과 비교해 볼게요. 의사는 집에서 의대 보내면 부모님들 목에 힘주고 다니죠. 그리고 7, 8년 공부 시켰거든요. 그때 돈 많이 들었겠죠. 근데 파산 가장 많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파산율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 의사입니다. 7, 8년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고작 파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하면서 파산했단 말 들어봤습니까? 이제 파산까지는 안 들어봤어요, 저는. 물론 이제 망하면 월세 한 3-4달 까먹고 문 닫으면 돼요. 그 정도는 파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몇백만 원 까먹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평생을 날려요, 파산당하면. 물론 이제 그 반대로 의사도 1년에 몇 억 법니다. 몇 억 벌어 잘한 사람은. 중개사도 상위 5%는 몇 억 법니다. 요즘 모든 전문직은 상위 10%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한 50% 정도는 현상 유지. 그리고 하위 20%, 10%는 망합니다. 모든 직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면 덜 망해요. 돈 벌면 많이 법니다.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것보다 이게 훨씬적으로 더 좋은 겁니다. 망해도 덜 망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공인중 회사가 고급 승용차 리무진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밑에 변호사가 서류 가방 들고 딸랑딸랑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큰 걸 중개하게 되면 보통 뭐 몇백억짜리 건물이나 뭐 토지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들이 다 계약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수고 이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인중 회사가 되려면 시험에 통과해야겠죠.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 합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시험 이제 아직 공부 별로 안 했지만 합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우리 시험 평균 몇 점 합격하죠? 평균 60 합격합니다. 60점이면 합격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과목이 40문제거든요. 40문제인데 60점 맞으려면 여기서 몇 문제 맞추면 돼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져? 이제 절반 맞히면 50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4문제 맞히면 60점 합격합니다. 그럼 40문제에서 24문제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단적인 예로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고 4번 틀리고 5번 맞고 6번 틀리고 맞고 틀리다가 실수로 찍어서 4개 쭉 한번 맞추면 돼요. 그리고 또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그럼 딱 60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돼요. 하나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약간 운이 있어야 돼요. 찍어서 한 4개 정도 맞춰야 되게. 그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합격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공부를 어렵게 해서 그래요. 공부를 어렵게 해서 그럽니다. 모든 시험은 시험이 나온 게 한 60%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시험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잡다한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럼 지식은 많지만 시험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미 출제된 문제가 있어서 기출문제라거든요. 이미 출제된 문제. 여기서 거의 대부분 나와요, 시험은. 말만 바꿔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쌓이면 이거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면 60점을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합격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그 내년에 있을 시험에 1차와 2차 동시에 합격하면 좋겠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 1월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하고만 안 빠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우리 시험 과목 이제 5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첫날이니까 잠깐 시험 과목을 여기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상담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가 있어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가 이제 2과목입니다. 1차가 부동산 학개론과 저랑 공부하실 과목이 민법과 민사특별법입니다. 이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합니다. 1차가 2과목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제 과목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근데 이제 원장님 과목이라 제가 먼저 쓴 것이고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공부해보면 압니다. 그 다음 2차는 이제 3과목이에요. 먼저 부동산 공법 한번 공부하셨죠?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과목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모르죠? 처음에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과 중개실무가 있습니다. 중개실무가 있고, 왜 이렇게 같이 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목도 깔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 세법이 있죠. 이렇게 총 5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근데 2과목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법대 나온 선생님이 강의해야 되고 이건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한 과목이지만 선생님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반쪽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격주로 공부해요. 1월 달부터 오늘 이거 했으면 다음 주 이거 하면 돼요. 격주로 합니다. 반쪽짜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5과목입니다. 그럼 과목을 쭉 이제 보시면 먼저 첫째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죠. 이건 학문입니다. 학문. 그럼 말이죠. 학문인지 우리나라 모든 학문은 다 외국 거 다 베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책 그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럼 번역은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번역이. 출판사마다 용어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용어가. 근데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학문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에요. 여기서 먼저 저랑 공부하실 민법 있잖아요. 민법이라는 법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그 민사특별법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민사특별법이란 민법에 대한 특별법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민법 특별법이 수백 개거든요. 그 수백 개의 특별법에서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5개 법을 공부합니다. 그 5개 법을 민사특별법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봤죠?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 가등기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방금 제가 뭐라 했죠? 듣고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5개를 일일이 말하기 귀찮잖아요. 일일이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민사특별법이라는 거지 이런 법은 원래 없습니다. 방금 말한 5가지를 그냥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덧줄이면 민특법 그래요. 민특법 이 말합니다. 다음 어제 부동산 공법 공부하셨죠?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 하셨으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법 없습니다. 이런 법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 6개 법을 공부해요. 6개 법.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의법, 주택법, 농지법, 건축법. 방금 제가 뭐라 했죠? 또 듣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를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지 원래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런 법은 존재해요. 이런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직은 그 전문직을 규율하는 법이 있거든요. 뭐 약사법, 의사법, 변호사법 있죠.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사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사법 한 끗 더 이깁니다. 그 다음 부동산 중개 실무가 있는데 이건 중개 실무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실무에 관한 법, 다 법을 공부합니다. 법, 잡다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법과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시란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2가지 법을 공부합니다. 2가지 법.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개를 그냥 부동산 공시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중개에 필요한 세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학문이죠. 근데 여기도 또 법이 나와요. 법이 약간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이 몇 과목이에요? 법이 거의 한 10몇 가지 되죠. 이렇게 합치면 법이 20개 됩니다. 20개. 그 20개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을 다 거의 공부하는 겁니다. 잡다한 법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에서 부동산에 관한 뉴스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는 신문을 보잖아요. 신문에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걸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 제 생각에 95%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나 신문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거의. 왜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정보를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꼭 하는 말이 그래요. 도대체 사람 말이에요? 말란 말이야? 그럽니다. 뭘 모르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이 엄청 유식해집니다. 저 유식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안 그래요? 유식해지고 이 뉴스가 들고 신문이 읽혀요.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평생 써먹을 자격증을 따죠.